여러분, 지금 처음 만난 사람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서양 사람이라면 손을 쓱 내밉니다. 악수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목덜미를 상대에게 훤히 내어 보이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그냥 예의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부터 인사 잘해라 소리를 수천 번 들으면서 몸에 익혔잖아요. 너무 당연해서 왜 그런지 물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고개일까요? 왜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하필 인간의 몸에서 가장 치명적인 급소인 목을 상대에게 내밀게 됐을까요? 겨우 인사 하나에 대체 무슨 일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앞으로 누군가에게 고개 숙일 때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는 원래 예의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한국이었습니다. 자, 먼저 저 바다 건너 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손을 내미는 악수.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한 연도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와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안전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마주친다는 건 그 자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 품속에 칼을 숨기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손잡이죠? 칼을 쥐는 손도 오른손이에요. 그 오른손을 활짝 펴서 상대에게 내민다는 건 봐라, 내 손엔 아무것도 없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위아래로 흔들었어요. 왜 흔들었을까요? 혹시 소매 안쪽에 단검이라도 숨겨놨을까봐 툭툭 털어내려고 흔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없다는 걸 서로 확인하는 행위. 이게 악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악수를 할 때 두 사람의 자세를 떠올려 보세요. 둘 다 꼿꼿이 서 있잖아요.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같은 높이에서 같은 손을 내밀어요. 이건 대등한 관계의 확인입니다. 너도 무기 없지? 나도 없어. 우리 둘 다 안전해. 우린 동등해. 서양의 인사는 이렇게 서로를 마주본 채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우리가 사는 이 동아시아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동아시아는요, 수천 년 동안 지독하게 수직적인 사회였어요. 수천 년이라고 하면 잘 안 와닿으시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렇게 100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 아득한 세월 내내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고 그 아래 신하가 있고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민이 있고 맨 아래 노비가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대한 계급의 사다리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 사다리가 얼마나 촘촘하고 무서웠는지 한번 체감해 볼까요? 조선시대엔 신분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달랐고 쓰는 말투가 달랐고 심지어 벌을 받는 방식까지 달랐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양반은 사약을 받아 조용히 목숨을 거두는 게 허락됐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에겐 그런 배려조차 없었어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인생의 등급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내 자리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매 순간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했어요. 여기서 눈, 그러니까 시선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선시대 평범한 백성인데 저 앞에서 고을 사또의 행차가 지나갑니다. 이때 여러분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냥 무례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도전이었습니다. 나는 너와 동등하다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거였거든요. 심하면 매를 맞고 더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윗사람과 눈을 마주친다는 것. 이 사회에서 그건 일종의 반역이었어요. 그러니 아랫사람은 시선을 어디로 둬야 했을까요? 당연히 아래로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춰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단순히 눈을 안 마주치려고 고개를 숙인 게 다가 아니었어요. 고개를 숙이는 그 행동 자체에 훨씬 더 섬뜩한 의미가 숨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가장 약한 급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목입니다. 목에는 굵은 동맥이 지나가고 숨길이 지나가고 온몸을 지배하는 신경이 지나가요.
이 목은 한 번만 정확히 노려도 사람이 즉사할 수 있는 인체 최고의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보세요. 개들끼리 싸우다가 한쪽이 지면 어떻게 하죠? 배를 까뒤집고 목을 늘어뜨려서 이빨 앞에 내밉니다. 너한테 완전히 졌어. 내 목숨은 네 거야. 이게 항복의 신호예요. 자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원초적인 복종의 언어입니다. 이제 다시 고개 숙이는 인사를 떠올려 보세요.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깊이 숙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내 목덜미가, 그 치명적인 급소가 상대방을 향해 완전히 드러납니다. 상대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내리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바로 여기에 고개 숙이기에 뿌리가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내 목을 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나는 내 목을 당신 앞에 스스로 내놓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단 한 번의 동작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서양의 악수가 우리 둘 다 무기업지, 우린 동등해에서 나왔다면 동양의 절은 제 목숨을 당신께 맡깁니다에 가까웠던 셈이에요. 시작점의 결이 이렇게나 달랐던 거죠. 이 차이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게 그 유명한 큰절입니다. 그런데 이 큰절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시면 아마 진짜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임금 앞에 나아간 신하를 떠올려 보세요. 그냥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에요. 두 손을 모아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온몸을 완전히 엎드립니다. 몸을 최대한 낮고 작게 만들어서 나라는 존재를 거의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머리를 실제로 바닥에 찢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황제 앞에서 행하던 고두, 이마를 땅에 찢는 이 절은요, 상대 앞에서 내 몸을 가장 낮은 곳까지, 흙바닥까지 던지는 행위였어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지점, 그게 최고의 복종이자 최고의 예의로 여겨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의의 최고봉이 내 몸을 땅바닥에 던지는 것이라니. 애초에 이 예의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 한 장면이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무서운 계급사회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왕도 없고 양반도 없고 노비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죠. 목을 쳐도 좋다고 빌어야 할 임금님도 없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일까요? 여기서 이 이야기에 진짜 소름 돋는 대목이 시작됩니다. 문화라는 건요, 그 원래 이유가 사라져도 몸에는 남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반복된 동작은 이유를 잊은 채로 우리 몸에 새겨져 버렸어요. 왜 숙이는지는 잊혔지만 숙인다는 동작만은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상사에게 허리 굽혀 90도로 인사할 때, 면접장에서 꾸벅 고개 숙일 때, 죄송하다며 몸을 낮출 때, 그 각도, 그 90도는 그냥 예의범절이 아니에요.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은 수천 년 전 임금 앞에 목을 내밀던 그 조상의 동작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잊었어요. 그런데 몸은 안 잊었어요. 여러분의 목은 지금도 상대에게 급소를 내어주는 그 오래된 언어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건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상대를 헤아리는 감각입니다. 눈을 마주치기 전에 먼저 상대의 위치를 살피고 나를 낮추는 법을 아는 것. 서양의 대등한 악수와는 또 다른 겸손과 배려의 결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생존의 제스처가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상대를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무섭게 시작된 동작이 시간을 견디며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문화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숙였던 그 고개 한 번에도 수천 년의 이야기가 이렇게 접혀 있었습니다. 이 서재에는 우리가 매일 무심히 반복하는 동작들 속에 숨은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 수없이 꽂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오늘도 당연하게 여겼던 또 다른 무언가의 진짜 얼굴을 꺼내 보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서재의 다음 장을 밝혀주세요. 다음 페이지를 펼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